오늘은 현재 일본과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의 글과 일본 반응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엔터테인먼트뿐만이 아니라 가전, 자동차, 요리 등 한국 브랜드의 지속적인 존재 확대와 브랜드 가치의 향상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확대에는 제품이나 마케팅의 질 향상은 물론 이른바 한국 대중문화의 확대나 침투가 상승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15년 정도의 변화 속에서 이른바 가전 판매점에 있어서의 매장 면적이나 쉐어에 있어서 삼성과 LG는 특별한 지위를 쌓아 올렸습니다. 일본에서 온 친구나 손님을 가전 판매점인 베스트바이 등에 데리고 가면 일본의 판매점에 있어서의 쉐어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놀라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편견이나 감정을 가지고 오지 않고 객관적으로 전황, 시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K-팝이 해외 진출을 성공시켜온 뛰어난 전략 전술이나 상황으로부터 우리 일본 기업이 일본의 문화나 제품을 어떻게 세계로 넓혀가는지 참고가 되는 포인트는 확실히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즉 K-팝은 처음부터 해외에서 싸우는 것을 전제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2020년 8월에 출시된 다이너마이트는 스포티파이에서 발매 이래 1260만 번의 재생을 기록하며 첫날 조회수에서 스포티파이 사상 최대의 히트를 기록하였습니다. US 아이튠스에서도 1위를 획득, 빌보드 핫백에서도 BTS 최초로 1위를 차지하고 9주 연속으로 톱10에 진입했습니다. 10월 말 시점에서 스포티파이에서 3.4억 재생,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 재생은 현재 7억 뷰가 넘는 조회수입니다. 2019년에 나온 보이 위드 러브도 10억 뷰를 돌파했는데 이 곡과 비교해도 엄청난 속도로 조회수가 증가한 것은 BTS의 인기가 다이너마이트를 계기로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19년 그래미상 2020년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공연하고 인기가 없으면 불릴 수 없는 정보 프로그램, 토크 프로그램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어 일부 계층만의 인지보다는 소위 아빠도 엄마도 알고 있는 전 세대적 인지도를 미국에서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등에서의 전 세계적인 조회수 크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온라인 시대에 가장 성공한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BTS로 대표되는 K-팝의 눈부신 진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언급했듯이 해외에서 싸우는 것을 전제로 한 비즈니스로서 도전이 계속되어 온 역사와 그 경위와 성과의 축적이 있어 현재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의 월등한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비즈니스와 크리에이티브를 담당하는 프로덕션과 프로듀서진의 경쟁과 협력으로 K-팝 장르로서의 질과 양을 담보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K-팝으로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초창기에 탄생한 1999년 H.O.T와 보아가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만들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슈퍼주니어, 샤이니, 소녀시대 등이 히트를 날리며 니주로 친숙한 JYP 엔터테인먼트가 2005년에 데뷔시킨 원더걸스는 북미에서 노버디라는 곡으로 대성공하며 빌보드 핫백에 입성했습니다. 비와 트와이스도 바로 이 JYP 엔터테인먼트가 탄생시킨 아티스트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빅뱅 싸이가 등장하고 2016년에는 블랙핑크가 데뷔합니다. 다시 돌아가 2011년에는 이러한 프로덕션이 K-팝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유나이티드 아시아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습니다. 또 이러한 많은 프로덕션은 공개 기업으로서 한국 시장 등에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어 해외 진출 시에 자원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큰 승리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흥행은 로컬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영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미국 메이저 레이블과 계약해 해외 톱 아티스트로서 얻은 경험도 아마도 이후 K-팝의 북미 및 해외 진출 계약이나 마케팅 등의 측면에서 큰 축적이 됐을 것입니다. BTS가 성공한 요인 중 하나로 북미에서 이미 인기 있는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지속해온 것도 있습니다. 덧붙여 스스로의 성장 스토리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적극적으로 투자해 팬과의 관계와 공유를 강화, 열광적인 팬인 아미를 키워온 것입니다. 이 소셜 콘텐츠의 질과 양을 담보하는 것은 본인들뿐만 아니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프로덕션으로서의 조직적인 전략, 전술, 스피디한 PDCA 사이클 등이 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단순히 아티스트 주도가 아니라 많은 프로덕션이 자금, 인력으로 많은 자원을 투자해 조직적인 프로듀싱을 계속해온 가운데 경쟁 환경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BTS, 블랙핑크에 이은 아티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K-팝의 인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확대에 정착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의 대부분은 다이너마이트를 제외한 모든 영어 가사의 노래는 없습니다. 한국어 들어간 가사의 노래가 대부분입니다. 아미라는 열광적인 팬이 한국어 가사를 번역한 자막을 붙인 동영상을 올리고 있고, 팬의 대부분은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그린 가사의 대부분은 Z세대는 특히 수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수년간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성장을 지켜봐온 커뮤니티의 확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망설이고 노력하는 청춘을 함께 같은 입장에서 살아가는 BTS 멤버들과 함께 싸우는 아미라는 느낌이 되지 않을까요? 다이너마이트에서 처음으로 전부 영어 가사의 곡을 발표한 의미는 크며 BTS의 새로운 침투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 세대의 미국인이 라디오로 듣고 스포티파이로 듣고 TV로 보고 그들이 노래하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곡은 미국 팬층을 더욱 넓히는 역할을 하는 치밀하게 계산된 특별한 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BTS의 이야기에는 아시아 아티스트가 미국 전역에서 진정한 넘버원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명제가 있으며 그 명제를 실현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K-팝도 이 상황을 만들기까지 긴 여정이 있었지만 북미나 세계의 관객에 대한 아시아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장벽을 낮춘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아티스트, 프로덕션에 있어서는 환경으로서는 순풍이며 찬스로서 파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일본 반응 보시겠습니다. 어제 처음 레코드 대상에서 BTS를 봤는데 이건 마케팅만이 아니야. 남성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는 묶음으로 보면 예쁜 댄스나 연출도 자니즈 따위와는 레벨이 너무나 다르다. 노래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각각의 성질마다 특징이 있어서 마이클 릴레이가 돋보인다. 이것도 누가 불러도 차이를 모르는 자니스와는 차이를 느낀다. 이 수십 년간 일본은 어린 아이돌만을 대접해왔다. 아마추어 같은 가창력의 춤, 진근감을 강조한 손이 닿을 것 같은 아이돌들 뿐. 그래서 우리는 일본 음악이 아니라 서양 음악이나 K-팝을 듣게 된 거죠. 이제 하길래 지긋지긋해. BTS를 본 것은 레코드 대상이 처음이었지만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은 압니다. 동감. 미디어에서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차마 들을 수 없는 레벨의 그룹이 다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디어가 주목하지 않는 훌륭한 가창력을 지닌 사람들도 있다. 맡기면 손해봐. 성장하는 아이돌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도 말하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 나빴어. 놀이해라면 제 아이들로 충분해요. AKB도 자니스도 괴멸 상태로 전혀. BTS의 성공에 대한 기사를 자주 볼 수 있는데 한국의 시장이 작아서 해외에 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거나 국가적 지원이 있어서 라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BTS의 퍼포먼스, 곡의 좋은 점, 거기에 담긴 깊은 메시지성이 있는 것 같고 7명 한 명 한 명이 개성있고 매력적이다. 이렇게 유명하고 인기 많은 사람인데도 겸손한 것도 존경스럽다. 이래서 성공했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로 짜낼 수 없다. SNS 전략도 자주 볼 수 있고 그것도 분명 있겠지만 일본 가수도 같은 방법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성공했을까 싶다. 그들의 재능과 노력도 있고 사무실도 잘 키운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시아권 남성이 이렇게 인기를 얻으리라고는 예전의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 수 없다. 대박이야. 심플하게 그들의 뮤직비디오, 가사, 퍼포먼스 모두 훌륭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성, 협동성,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 감명받습니다. 아무리 기획사 백업이 있어도 멤버들이 하나로 뭉쳐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7명은 인간적으로 너무 매력 있는 사람들. 몇 년이고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략 이전의 퍼포먼스잖아. K-팝의 다른 그룹들과는 다르고 인기가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다른 그룹을 아무리 전략적으로 팔려고 해도 무리가 있을 것 같다. 그만큼 특별하다. 아미이지만 아무리 전략을 짰어도 매력이 없다면 억지 주장으로 끝날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음악에 돈을 많이 들일 생각은 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팬이 된 적은 없지만 처음으로 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이 좋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매력이 있어요.
아이가 들으니까 방탄을 봤는데 가창력도 표현도 퍼포먼스도 월등히 잘해. 일본의 출연자의 퍼포먼스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지금의 BTS는 일반적으로 저스틴 비버 수준으로 인기, 지명도 있습니다. 아시아계가 아닌 미국 자본의 슈퍼나 몰에서도 굿즈를 팔고 있고 미국 아마존에서 BT21의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야후 코멘트로 조회수가 돈을 뿌리고 있으니까 화제도 안 돼. 라고 질투에 미쳐 깎아내리는 코멘트하는 패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 넓은 바다를 모르는 그 자체. 가전도 엔터테인먼트도 자동차도 지금은 일본 따위가 쇠퇴하고 추월당하고 있는 현실을 조금은 알아봅시다. 기사와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